시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신년 브리핑에 이렇게 많은 우리 지역 언론인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기자회견 중에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무술년 무슨 일이 술술 잘 풀리는 해라고 그러는데, 무술년 새해 맞아서 모두 다 건강과 행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수원시장으로서 신년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난해 새 정부와 출범과 함께 우리 시의 일자리, 도시재생, 시민 참여 이런 정책들이 새 정부 정책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방자치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시민의 행복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일상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또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행정의 기본 임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약속 사업들 2018년은 민선 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7기가 시작되는 해인 만큼 이렇게 시민께 약속드린 100대 과제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시민과의 약속 사업은 혁신과제 30개, 약속 사업 70개 이렇게 해서 10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7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82개 사업이 완료됐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평가가 됐고, 그리고 현재 약속 사업 이행률은 그래서 82%지만 2018년 6월 말 민선 6기 맞춰지는 시점 정도 되면 약 90%에 이르지 않겠나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 시는 우리 시 자체가 평가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좋은시정위원회가 매년 약속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민 거버넌스 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떨 때는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다 그것이 객관적이고 또 근거에 충실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재난 예방과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안전공동체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민선 6기 동안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을 10개소가 현재 확대 조성되고 있고, 또 안전사각지대에 CCTV가 확충되고 있죠. 그리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의 2017년 지역안전 등급에서 수원시가 7개 항목 중 교통, 화재, 자연재해, 감염병 이런 4개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아서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또 여기다 덧붙여서 수원시민 안전보험 도입으로 수원시민이 어디서나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경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수원시민 안전보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 맞춤형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번역 이를테면 부동과 이렇게 지역별로 정보 유형과 위험 단계, 행동 요령 등을 24시간 재난 정보로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놨고 시범 운영을 이제 했는데 올해 1월 15일부터 이런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0녀부터 100세까지 개인의 평생을 책임지는 건강공동체 지속 추진해 갑니다. 2016년 5월 우리는 영통구 보건소에서 수원시 치매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치매가 국가 책임제가 되면서 우리가 1년여 먼저 시작한 이 일이 이제 국가의 과제가 됐고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이것은 전국 100여 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치매 안심센터를 구별로 증축하고 또 신설해서 의료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한 진단 검진 기능을 확대하고 치매 단기 쉼터와 치매 카페를 운영해서 1대1 집중 사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전담팀도 신설하고 인력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아동 담당 제도 그리고 초경 바우처 제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또 현재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2018년 건강 취약계층 보건 사업을 지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임산부 이러한 그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사업이 되어 있는데 임산부 건강 챙기기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해 연간 5천여 명이 산전 산후를 이렇게 관리를 받았는데 이것이 계속 확대되고 또 올해는 출산 후 6개월을 출산 후 12개월까지 관리 기간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동 유축기 사업도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전동 유축기를 1개월 임대 지원하도록 하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소형도시로 가져오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연결하고 지탱해주는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복지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2015년 5월에는 우리가 희망등대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또 자유학년제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또 2016년 5월에는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를 개관해서 국경 없는 수원 프로젝트의 약속을 현재 지켜가고 있습니다. 2017년 유네스코 아동 친화도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WHO 고령 친화도시 그리고 여성가족부 여성 친화도시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가족 친화도시 이것이 3대 인정을 받은 국내 최초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공동체와 관련돼서 2018년엔 43개 동 복지 허브화를 전면 시행해서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까지 손길이 미치도록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공동체 안전망을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복지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부가 수요할 시민의 기본권이 중점 투입하겠습니다. 새1 공공 일자리 사업은 2017년 예산 대비 210% 증액해서 올해도 100여 명에게 시행할 예정이고요. 37개 부서에서 37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카운슬러, 청년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이런 사업들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새희망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으로 올해도 21억 원의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신중년 디딤돌 사업은 신중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이러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또 노동존중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하도급 간의 차별을 개선하고 또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과 협력과 상생의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형 비정규직 권익보호 사업으로 착한 수업 만들기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거복지권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주거복지권입니다. 2018년 수원역에서 행궁동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도시재생 정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공모사업 또 국토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연이어서 선정이 됨으로써 이 사업들은 국토비 지원을 받아서 탄력받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중심지가 지형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250억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 사업은 99억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365 활력발전소라든지 24시
마을발전소 조성, 또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지원 등을 하게 되고 청년 특구와 안전 친환경 마을을 조성하게 됩니다. 행궁동 도시재생 사업이 그리고 2020년까지 100억의 사업비로 진행되고 또 매산동 수원인홍 도시르네상스 사업도 올해까지 50억 원의 예산으로 재개발 해제 지역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율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에게는 임대율 지원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수립으로 수원형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를 일궈낼 교육 여건을 갖춘 교육복지권 강화입니다. 교육의 기대가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겠죠. 교육이 빈부의 대물림 수단이 아니라 꿈과 재능을 키우는 날개가 되어야 하죠.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인문학 도시정책의 목표는 또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후에 교육지원 예산은 지난 7년간 우리 시가 3.3배 증가해서 지난 국회 국정감사 시에 나온 것처럼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교육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지자체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6억, 또 21세기 미래 인재 수원형 교육 사업으로 48억,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113억 이렇게 매년 교육 예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원형 숲속 어린이집 조성하는 것, 이것은 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그래서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고요. 수원형 우수 어린이집 인증제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0개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6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유휴교실과 연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대 복지권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 시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화성 동광 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심정으로 상생의 미래를 위한 얽힌 실타래를 풀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진전해 나가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말 화성시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가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새해에는 예비자를 띠는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로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이전 주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비 이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년간 우리는 공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수립 용역을 또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원 사업 설명과 의견 수립을 계속적으로 하는 공청회를 계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 전문 지원단도 운영하고 또 예비 이전 후보지의 현장 출장수도 운영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상시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지방자치는 커다란 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 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입니다.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참여 속에 전국적인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 역할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2일 우리는 시민식과 겸해서 지방분권 개헌 수원회의를 출범시켰고 그 이후 곧바로 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공동 신년사로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신년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는 이러한 지방분권 개헌 수원회의를 통해서 지방분권 개헌을 실질적으로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가는 데 하겠습니다. 예, 올해 1월부로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수원도시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내 공공개발 수요를 충당하고 그리고
개발 이익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개발 이익금이 시 재정으로 환원되는 언제나 시 재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올해 2월경 지금 도시공사 창립을 목표로 현재 조직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년은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성찰하고 조명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저는 해맞이와 이어서 기념사업 추진 선포식을 서장대 3.1운동 기념탑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월경에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시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일컬어진 관광산업 혁충을 위해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준비하는 일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인선 6기 동안 2016 수원 화성 방문회 사업이라든지 지난해에 시민 주도의 수원 화성문화제 그리고 피파 20대 야 월드컵 개최를 통해서 우리 시의 문화 저력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준비하는 관광객 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반응이 뜨거웠던 수원 야행 사업을 올해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대왕 능행차 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그리고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가족 테마형 다목적 수련원인 유스 호스텔이 지금 매입이 끝났고 이제 리모델링에 본격 들어가게 됩니다. 충북광장에도 공중화장실이 추가 설치되고 또 발빛 품은 성곽도시 수원여행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이스 산업과 그 기반이 되는 수원 컨벤션 센터 건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공식을 한 농수산물 동해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2017년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6월 60 민주항쟁 30주년의 해였는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촛불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역사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는 지속되어야 할 가치이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보존해야 될 체제이기도 합니다. 수원 시민의 정부를 통해서 시정에 더욱 확고히 우리의 민주주의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 뿌리내리고 커나가도록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한 해였습니다. 2018년 우리는 수원시의 신년화두로 일신연풍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뜻입니다. 일자리, 안전, 복지 정책을 통해서 시민이 새 희망을 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새해를 열어가자는 3천여 공직자의 다짐을 담았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시정 도전의 의무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앞으로도 그걸 강력히 우리 시는 추진할 거고요. 이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가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의회, 기초단체장, 의회. 여기서는 일단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만 서명운동까지 같이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지금 올해 6월달에 개헌의 입장을 또 변경하고 약속을 위반한 그런 데를 강하게 압박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조중히 생각하는 또 시민과의 약속을 조중히 생각하는 이런 상식적, 합리적 시민들과 함께 같이 관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가 지난 가을부터 이에 대한 많은 제 입장에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수원시장이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없는데 그 사이에 언론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또 중앙일신수 그리고 또 국회 여러 가지를 선정한 가운데 그림을 그리고 또 저에게 실질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생각하는 것이 수원의 도시 경쟁력을 통해서 안국사회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촉매제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변화의 바람이 안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권이고 그것이 제게 주어진 민주화운동의 소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의 목표였던 수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길이 맞다고 하는 것으로 비교를 지었고요. 그리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수원에서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제 전제의 소명이고 과제다 이런 말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은 125만, 130만 원을 목표로 내주고 있는 광역보다 큰 지자체입니다. 이렇게 큰 수원호라고 하는 것은 백기를 아는 선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방 정치권형 재원이 목표에 다쳤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카운터 파트너가 되듯 구심점 역할을 해줄 사람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민선 5기, 6기를 해오는 동안 7년간을 야당시장으로 갖은 압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겪어왔습니다. 중앙정부의 누구하고도 소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저로서는 큰 수원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맞았습니다. 그 큰 수원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힘 있는 리더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 7년간의 경험과 바탕으로 저는 더 큰 수원의 완성에 제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삼선으로 나서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사항이 더 많으실 텐데 제 지금까지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